걷기는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어떤 걷기 시간대는 사실 뇌를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을 수 있거든요. 새벽에 공기가 맑을 때 걷는다든지 햇볕이 강한 정오에 걸어서 비타민 D를 만든다든지 혹은 늦은 밤에 소화시킨다고 걷는 습관, 이 모두가 오히려 뇌를 해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세요. 평생 좋다고 믿어왔던 습관이 실제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이건 제가 30년간 뇌혈관 연구를 해오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에요. 저는 서울대학교 뇌과학 연구소에서 시니어 분들의 뇌혈관 변화를 추적해온 박사 이서준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똑같이 걷기 운동을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뇌가 젊어지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뇌 기능이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개인차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분석해보니 걷는 시간대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60대 이후부터는 뇌혈관이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아져요.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 있어서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에도 잘 적응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적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걷기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뇌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요즘 건강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 무조건 많이 걸으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10,000보를 걸어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걸어라, 이런 조언들이 넘쳐나요. 하지만 정작 언제 걸어야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걷기가 오히려 뇌세포를 지치게 만들고 기억력 저하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뇌혈관 사고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위험성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방법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시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새벽 걷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동안 알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걷기 상식들 중에 뇌 건강에는 독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의학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관련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뇌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거든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아서 올바른 환경만 만들어주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혼자 알고 있기보다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 걷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예전에는 저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걷는 게 최고의 건강 습관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시는 분이셨거든요. 80세까지 정정하게 사셨으니까 새벽 걷기가 좋은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벽마다 길을 나서던 분들이 늘 피곤하다, 머리가 무겁다, 깊은 잠을 못 잔다고 말씀하시는 걸 여러 번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나이의 분들인데도 새벽에 걷는 분들과 오전 늦게 걷는 분들 사이에 뇌 기능 검사 결과가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우리 연구소에 오신 김영수 69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최근 2년 사이에 자꾸 어지럽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점점 자주 생기고 심할 때는 걷다가 잠깐 멈춰 서야 할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영수님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이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정기 검진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식단 관리도 잘 하시고 금연 금주도 철저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새벽 걷기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혈압약도 잘 드시고 혈당도 정상 범위였고요.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제안드렸어요. 2주 동안만 걷는 시간을 오전 9시로 바꿔보시라고 했거든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겨우 일주일 만에 어지럼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2주 후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영수님 본인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 하셨어요. 그저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다고 하시면서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비슷한 사례들이 정말 많거든요. 새벽 걷기를 하시던 분들 중에 만성 피로나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유독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겉으로는 부지런하고 건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뇌가 조용히 지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 습관이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였죠. 이런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습관들이 때로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리듬이 예전과 달라지는데 젊을 때 좋았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박미경 72세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점심 먹고 바로 한낮에 걷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비타민 D도 만들고 소화도 시킨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걸을 때마다 머리가 띵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 시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까지 이해하셔야 평생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상황이 생겨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고 가족분들에게도 올바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걷기 습관을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런 정보는 알고 나면 당연한 것 같지만 모르고 지나가면 평생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우니까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게 최선이에요. 박미경 님도 걷는 시간을 오후 4시로 바꾸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머리도 맑아지고 걷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영수님처럼 20년 넘게 잘못된 시간에 걸었던 분도 시간대만 바꾸고 나니까 한 달 만에 어지럼증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뇌를 망가뜨리기도 지켜주기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복잡한 운동기구를 사거나 비싼 보충제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시간대만 바꿔도 충분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뇌를 해치는 걷기 시간대와 위험한 상황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뇌를 망가뜨리는 걷기 시간대 5가지. 첫 번째, 새벽 걷기에 숨겨진 위험. 새벽에 걷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공기도 맑고 사람도 없어서 좋다고 하시는데 뇌 건강 관점에서는 사실 가장 위험한 시간대예요.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 일찍, 특히 해 뜨기 전은 혈압과 혈류가 가장 불안정한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휴식 모드에 있다가 아침에 활동 모드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히 변해요. 의학 용어로는 아침 혈압 상승이라고 하는데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혈압이 하루 중 가장 높아져요. 이때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뇌혈관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아침 시간대 혈압 변동이 중년 이후 뇌혈관 손상의 주요 위험 인자라고 나와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또한 한국뇌졸중학회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발생 시간이 오전 6시부터 12시 사이에 집중된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박정수 68세님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동네를 걷는 습관을 10년간 유지해 오셨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는데 65세 이후부터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걷기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나면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걸으셨는데 증상이 오히려 심해졌죠. 걷는 시간을 오전 9시로 바꾸고 나서 2주 만에 증상이 크게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안전한 걷기를 위해서는 해가 완전히 뜨고 몸이 충분히 깨어난 오전 9시 이후에 걷는 것이 좋아요. 이때쯤 되면 혈압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체온도 적절히 올라가거든요. 기상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야 몸의 각종 호르몬들이 정상 수준으로 조절돼요. 또한 햇빛도 충분히 밝아져서 비타민 D 합성에도 더 효과적이고 안전사고 위험도 줄어들어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도 낮아져 더 위험하니까 반드시 가벼운 식사 후에 시작하세요. 바나나 1개나 우유 1잔 또는 간단한 토스트 정도면 충분해요. 절대로 일어나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후 30분 정도 지나서 걷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혹시 새벽마다 걷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왜 새벽에 걷기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마도 공기가 맑아서 또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뇌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만 늦춰보시는 게 어떨까요? 두 번째, 한낮 걷기에 숨겨진 함정. 점심시간 직후 한낮에 걷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죠. 비타민 D도 만들고 운동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뇌에는 결코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한낮은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혈액이 피부 쪽으로 몰려서 뇌혈류가 현저히 줄어드는 시간대예요. 우리 몸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이때 뇌로 가는 혈액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져요. 특히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아서 체온 조절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더위로 인한 탈수까지 더해지면 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여름철 한낮 활동은 탈수와 열로 인한 어지럼증 발생률을 3배 이상 높인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의 60% 수준으로 떨어져서 더욱 위험하다고 해요. 특히 기온이 28도를 넘어가면 열사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이명자 72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점심 먹고 1시간 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아파트 단지 내를 걷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꾸준히 하셨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걸을 때마다 머리가 띵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걷는 시간을 오후 4시 30분으로 바꾸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머리도 맑아지고 걷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전한 걷기를 위해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4시부터 6시 이렇게 그늘이 충분하고 기온이 적당한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이때가 체온도 안정적이고 뇌혈류도 원활한 시간이거든요. 특히 오후 시간대는 하루 활동으로 몸이 충분히 워밍업된 상태라서 운동 효과도 더 좋아요. 또한 자외선 지수도 한낮보다 훨씬 낮아서 피부 건강에도 좋고요. 여름철에는 반드시 모자, 충분한 물, 그늘길이 있는 코스를 선택하세요.
아무리 좋은 시간대라도 준비 없이 나가면 위험하니까요. 특히 습도가 높은 날에는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5도 이상 높게 느껴지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목이 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혹시 더운 시간에도 억지로 걸으신 적 있으신가요? 비타민 D 때문에 일부러 햇볕이 강한 시간을 찾아서 걸으시지는 않나요? 건강을 위한 걷기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늦은 밤 걷기의 이중 위험. 저녁 먹고 TV 보다가 밤늦게 걷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소화도 시키고 운동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늦은 밤 걷기는 낙상 위험이 매우 크고 동시에 뇌를 각성시켜서 숙면을 심각하게 방해해요. 밤에는 시야가 제한되고 주변 환경 파악이 어려워서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밤늦은 운동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뇌를 깨우는 효과가 있어요.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격렬한 활동을 피해야 한다는 게 수면의학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미국 수면학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밤 9시 이후 활동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평균 2시간 늦춘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깊은 잠의 비율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요. 한국수면학회 자료에서도 야간 운동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정미자 70세님은 밤마다 TV 뉴스를 보고 나서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아파트 주변을 걷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걸으면 잠이 잘 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거든요. 잠자리에 들어도 2시간 이상 뒤척이고 새벽에 자주 깨어서 다음날 늘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까지 드시게 됐는데 걷는 시간을 저녁 6시로 앞당기자 한 달 만에 숙면을 되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숙면을 위해서는 저녁 식사 2시간 후인 6시부터 8시 사이에 가벼운 걷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때는 소화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걷기 강도도 낮에 비해 조금 줄여서 편안한 수준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격렬하게 걸으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커져요. 늦은 밤은 어두운 길, 높낮이가 있는 길, 공사 구간 등 낙상 위험이 큰 곳들을 피해야 해요. 시니어 낙상 사고의 대부분이 어두운 시간대에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또한 늦은 시간 외출은 방범상 위험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안전을 위협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밤에 걸으면 잠이 더 잘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늦은 시간에 걷고 나서 오히려 잠이 안 온 경험은 없으신가요? 숙면이야말로 뇌 건강의 기본이니까 걷기 시간을 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번째, 식사 직후 걷기의 위험성. 밥 먹고 바로 걷는 게 소화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젊을 때부터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뇌 건강에는 결코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식사 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대량 이동해서 뇌로 가는 혈류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이때 운동까지 하면 근육으로도 혈액이 가야 해서 뇌는 심각한 혈액 부족 상태가 돼요. 의학적으로는 식후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혈압이 20 이상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액순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져요.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식후 30분 이내 운동은 뇌혈류를 평균 25% 감소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후 즉시 운동은 소화효소 분비도 방해해서 소화불량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식후 운동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타이밍이 잘못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최은호 75세님은 평생 점심 먹고 곧바로 걷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더 많이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걸을 때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혈압 때문인 줄 알고 약을 조절해 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죠. 식사 후 1시간 30분 뒤에 걷기로 바꾸자 이런 증상들이 말끔히 사라졌어요. 소화도 더 잘 되고 걷는 것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전한 걷기를 위해서는 식사 후 최소 1시간, 가능하면 1시간 30분은 충분히 쉬고 걷기 시작하세요. 이때쯤 되면 급격한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혈액 분배도 정상화되거든요. 특히 과식을 했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신 날에는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안전해요. 그동안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 정도로 시간을 보내시면 돼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변동폭이 커지므로 반드시 충분한 간격을 두세요. 혈당 관리와 뇌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타이밍이 중요해요. 또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물 효과와 겹치지 않도록 주치의와 상담해서 적절한 시간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밥 먹고 바로 걷는 게 몸에 좋다고 믿고 계셨나요? 소화와 운동 둘 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차를 두는 것만으로도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걷기가 될 수 있어요. 5번째, 외진길 혼자 걷기의 복합 위험. 조용하고 한적한 길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사람도 없고 공기도 좋고 자연도 느낄 수 있어서 걷기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안전면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요. 외진 길은 낙상이나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도움받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균형 감각이 예전만큼 좋지 않아서 작은 돌멩이나 움푹한 곳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혈압이나 혈당의 급격한 변화로 갑자기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이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낙상 사고의 68%가 사람이 드문 외진 장소에서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산길이나 공원의 한적한 구간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또한 응급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응급 상황 발생 후 도움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10분을 넘어가면 회복률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빠른 발견과 신고가 중요한데 외진 곳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김성호 73세님은 집 근처 야산의 한적한 등산로를 혼자 걷는 걸 즐기셨어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서 정말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낙엽에 미끄러져서 발목을 심하게 삐었는데 마침 사람이 없어서 30분 넘게 혼자 있어야 했어요. 다행히 다른 등산객이 지나가면서 발견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 이후로는 동네 산책로나 공원 같은 사람들이 적당히 있는 곳을 이용하신다고 해요. 훨씬 안전하고 마음도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전한 걷기를 위해서는 밝고 사람들이 적당히 있는 길, 잘 정비된 공원 산책로나 아파트 단지 내 보행로를 선택하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안전한 걷기 장소예요. 또한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관리사무소가 근처에 있는 곳도 좋고요. 자연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잘 조성된 도시공원이나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반드시 휴대폰을 소지하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걸으세요. 혼자 걷더라도 사람들 눈에 띄는 곳으로 다니시고 출발 전에 가족에게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또한 날씨가 좋지 않거나 해가 질 무렵에는 아무리 익숙한 길이라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혼자 조용한 곳에서 걷는 걸 더 좋아하시나요? 안전과 건강 둘 다 지키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건강을 위한 걷기가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5가지가 뇌 건강을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위험한 걷기 습관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어왔던 습관들이지만 실제로는 뇌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뇌를 지켜주고 건강하게 만드는 걷기 시간대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를 살리는 올바른 걷기 습관 5가지. 첫째, 뇌의 가장 안전한 황금 시간대. 앞서 위험한 시간대를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이제 뇌 건강에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를 알려드릴게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최적의 걷기 시간이에요.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4시부터 6시, 이 2시간대가 뇌 건강에 가장 이상적이에요. 오전 시간대는 밤새 충분히 휴식한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는 때이고 각종 호르몬들도 정상 수준으로 조절된 상태거든요. 오후 시간대는 하루 활동으로 적당히 워밍업된 상태라서 운동 효율도 높고 안전해요. 혈압도 하루 중 가장 안정적이고 체온도 적절해서 뇌혈류가 가장 원활한 시간이에요. 계절별로도 조금씩 조정이 필요해요. 여름에는 오전 시간을 좀 더 활용하시고 겨울에는 오후 시간을 늘려서 이용하시면 돼요. 햇볕의 강도와 기온, 습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연하게 조정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개인의 생활 패턴도 중요해요. 아침형 인간이시라면 오전 시간을, 저녁형 인간이시라면 오후 시간을 좀 더 활용하세요. 아침은 해가 완전히 뜨고 몸이 충분히 깨어난 후에, 오후는 저녁 식사 2시간 전에 마치는 게 이상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루 생활 리듬도 깨지지 않고 밤잠도 편안해져요. 주말과 평일의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불규칙한 패턴보다는 규칙적인 시간대를 유지하는 게 뇌에 훨씬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로 어떤 시간대에 걸으셨나요? 이런 안전한 시간대로 바꿔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간만 바꿔도 몸의 변화를 금방 느끼실 거예요. 둘째, 부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준비 운동. 걷기 전 준비 운동을 정말 중요해요. 젊을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근육이 굳어져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쉽게 다치거든요. 5분 투자로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인대의 탄성이 떨어져요. 특히 아침에는 밤새 굳어 있던 몸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라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시고 어깨를 앞뒤로 돌려서 관절을 풀어주세요. 무릎은 제자리에서 가볍게 구부렸다 펴기를 10회 정도 반복하시고 발목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준비 운동 없이 걷기 시작하면 아킬레스건이나 종아리 근육, 무릎, 인대 등이 갑작스러운 충격에 손상될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몸이 차갑게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작은 움직임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절대로 귀찮다고 생략하지 마세요. 집에서 나가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팔을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목과 어깨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허리도 좌우로 가볍게 비틀어 주세요. 다리는 한쪽씩 들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는 동작도 좋고요. 혹시 준비 운동을 건너뛰고 바로 걷지는 않으시나요?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걷기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챙기세요. 셋째, 뇌에 최적화된 걷기 자세와 속도. 걷는 방법도 정말 중요해요. 허리를 펴고 시선은 10m 앞을 보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으세요. 구부정한 자세로 걸으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고 호흡도 얕아져서 뇌로 가는 산소량이 줄어들어요. 속도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가장 좋아요. 옆 사람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걸으시면 돼요. 너무 빠르면 오히려 산소 소모량이 늘어나서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이라서 적절한 공급이 중요해요.
숨이 약간 찰 정도면서도 편안히 대화할 수 있는 리듬이 최적이에요. 이 정도 강도가 뇌혈류를 적절히 증가시켜서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의학적으로는 중등도 강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뇌세포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면서도 과부하는 피할 수 있어요. 발걸음은 너무 크지 않게 발 전체로 땅을 딛는 느낌으로 걸으세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순서로 땅에 닿도록 하시면 관절에 무리가 적어요. 팔 흔들기는 자연스럽게 하시고 억지로 크게 흔들 필요는 없어요. 걷는 리듬에 맞춰서 편안하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은 보통 어떤 속도로 걷고 계신가요? 너무 빨리 걷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넷째, 뇌를 위한 스마트한 수분 관리. 뇌는 수분에 정말 민감한 기관이에요. 전체 무게의 2%밖에 안 되는 뇌가 우리 몸 수분의 20%를 사용하거든요. 조금만 부족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지러울 수 있어요. 걷기 전에 한두 모금, 걷는 중간중간 조금씩, 걷기 후에도 천천히 마셔주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수분량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수분 보충이 더욱 중요해요. 물 온도는 너무 차갑지 않은 게 좋아요. 차가운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체온 조절에도 방해가 돼요. 미지근한 물이나 상온의 물이 가장 적절해요. 목이 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갈증을 느낀다는 건 이미 탈수가 시작됐다는 신호거든요. 걷기용 물통을 준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요즘은 가볍고 보온 기능까지 있는 물통들이 많으니까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500ml 정도 용량이면 30분 걷기에는 충분하고요. 혹시 걷고 난 다음에야 물을 마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미 몸이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드세요. 다섯째, 뇌 회복을 위한 마무리 운동. 걷기 후 마무리 운동이 뇌 피로 회복에 정말 중요해요. 갑자기 멈추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변해서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더욱 주의해야 해요. 걷기를 마칠 때는 점점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마무리하세요. 마지막 5분 정도는 산책하듯이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진정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종아리와 허리를 가볍게 스트레칭해 주시면 돼요. 이런 쿨다운 과정이 혈액순환을 서서히 정상화시켜줘요. 종아리는 벽에 손을 대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앞으로 기대면서 늘려주세요. 15초 정도 유지하시면 돼요. 허리는 허리에 손을 대고 뒤로 살짝 젖혀주시거나 좌우로 가볍게 비틀어 주세요. 어깨와 목도 좌우로 천천히 돌려서 긴장을 풀어주시고요. 이런 마무리 운동을 하면 근육에 쌓인 피로 물질이 빨리 빠져나가서 다음날 훨씬 가벼워져요. 뇌로 가는 혈류도 서서히 안정화돼서 어지럼증도 예방할 수 있고요. 정리 운동 없이 끝내면 다음날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걷기 후 정리 운동을 꼭 챙기시나요? 마무리가 있어야 진짜 완성된 운동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뇌는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아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드는 거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뇌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걷기 습관과 뇌를 살리는 올바른 걷기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걷기 상식들이 실제로는 뇌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드렸고요. 잘못된 상식대로 새벽에, 한낮에, 늦은 밤에 걷는 습관은 뇌세포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어요. 식사 직후나 외진 곳에서 혼자 걷는 것도 위험하고요.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수면 장애 같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뇌혈관 손상까지 갈 수 있어요. 특히 새벽 걷기의 경우 아침 혈압 상승 시간대에 운동하면서 뇌혈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고 한낮 걷기는 체온 상승과 탈수로 인해 뇌혈류가 감소하게 돼요. 늦은 밤 걷기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뇌 회복을 막고 식사 직후 걷기는 소화기관으로 몰린 혈액 때문에 뇌가 혈액 부족 상태가 되죠. 외진 곳 혼자 걷기는 응급 상황 시 도움받기 어려워서 위험해요. 하지만 정말 희망적인 소식은 걷는 시간과 방법만 바꿔도 뇌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거든요. 올바른 환경만 만들어주면 스스로 치유하고 강해져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시간대만 바꾸고도 한 달 만에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셨어요. 정리하자면 언제 걷느냐가 얼마나 걷느냐보다 훨씬 중요해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새벽 대신 아침 9시 이후에, 한낮 대신 오후 4시 이후에, 그리고 혼자가 아닌 안전한 길에서 적당한 속도로 걷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를 지켜냅니다.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도 빼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걷기 전 5분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풀어주고 대화 가능한 속도로 걸으며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고 마지막에는 쿨다운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 모든 게 합쳐져야 진짜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걷기가 완성되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체온 조절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걸어야 해요. 젊을 때처럼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걸으면 안 되고 뇌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한 걷기가 필요해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만성 어지럼증과 피로감이 계속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기억력까지 나빠질 수 있어요. 심하면 뇌혈관 손상까지 갈 수 있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잠도 깊게 자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져요.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죠. 이런 차이를 직접 경험하시면 왜 시간대가 중요한지 바로 아실 거예요.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올바른 시간대에 걷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40% 낮고 수면의 질도 30% 이상 좋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수치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시간 조정만으로도 엄청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본인의 걷기 시간대를 점검해 보시고 위험한 시간대에 걷고 계시다면 안전한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가보세요. 새벽 5시 대신 오전 9시에, 점심 직후 대신 오후 4시에 걸어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일주일만 해도 머리가 더 맑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올바른 습관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특히 뇌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미리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치매나 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현재의 인지 기능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보다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걷는 것도 추천드려요. 안전하기도 하고 대화하면서 걸으면 뇌 자극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사회적 교류 자체가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걷기와 함께 뇌 건강을 지켜주는 또 다른 핵심 요소들을 다뤄볼 예정이에요. 바로 수면과 식단의 비밀인데요. 걷기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은 영역이거든요. 뇌를 살리는 수면 시간과 뇌를 망가뜨리는 음식들, 그리고 뇌에 좋은 영양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걷기와 수면, 식단을 어떻게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뇌 건강관리의 3대 축인 운동, 수면,
영향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위험한 시간대에 걷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미 안전한 시간에 걷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바꾸실 계획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